63%. 최근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진단을 받은 일본인들의 양성 판정률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63명이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통계 수치죠. 한국의 확진 판정률은 1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의 확진자 수가 200명도 채 나오지 않았을 당시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66명. 이 수치만 보고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한국과의 하늘길을 빛의 속도로 막아버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시에도 미국이 시행한 검사 건수는 445건에 불과했고 일본은 1890건의 검사만 시행한 반면 한국은 6만 5천 번에 육박하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의 포스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압도적인 규모의 검사로 확진자를 빨리 찾아냈던 것일 뿐 한국 내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 최근 들어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NN이 이렇게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일본 내 확진 판정률이 63%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 나라 정부의 대응 중에서 일본 정부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NN이 일본 정부의 충격적인 조치에 대해 최근 이렇게 폭로했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장은 여성은 쇼핑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태 동안 남성들이 쇼핑을 해야 한다 라며 일본 여성들은 가게에서 느릿느릿 쇼핑을 하기 때문에 대신 빠르게 쇼핑하는 남성이 대신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0년 성차별 격차 지수에서 일본이 153개국 중 121위를 차지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죠. 일본의 충격적인 대응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단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이타현에 있는 우사신궁을 들린 모습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의 한 재활병원에서는 최근 당직 근무를 설 인력이 부족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를 근무시키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결국 이 일본 병원에서는 12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일본 전역에서는 513명의 의료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병원 내 감염자는 빠르게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일본의 의료기관까지 신뢰도가 추락하자 갈 곳을 잃은 일본인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에 오겠다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은 현재 한국 대사관에 여행 비자를 받는 법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라며 한국에 입국하며 14일간 140만 원을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먼저 지내야 한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가도 격리시설에 격리돼도 괜찮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40만 원의 사비를 지불하고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되더라도 안전한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다는 집단적 움직임인데요. 이들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만들어진 임시 격리시설과 한국의 시설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발표했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또 골판지가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의 임시 격리시설을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아베 내각의 골판지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골판지 침대의 간격이 2m도 채 되지 않게 촘촘하게 배열된 이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일본이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가운데 SNS 팔로워 수 160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DJ 패기구에 의해 자세히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패기구는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한국에서 격리된 패기구는 한국은 Another Level 이라며 14일 동안 격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음료, 마스크, 비누, 손소독제, 비타민을 주거든 이라며 한국의 격리시설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수준의 위기를 느낀 일본 지자체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내각과 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A현이 최근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며 지원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마스크는 수출 규제 품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이번에는 후쿠오카의 유력 인사가 한국 총영사관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하는 방법과 승차 검사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MBC 스포츠가 최근 명언을 하나 남겼네요. 한국은 최고의 시나리오를, 일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베트남에서는 최근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한국의 확산 상황을 조롱하거나 박항서 감독의 연봉에 대해 과도하다며 연봉을 스스로 깎아야 한다는 등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취했던 현재 베트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베트남은 지역, 교통, 여행사의 협조를 얻어 안전한 베트남 관광 프로그램과 패키지가 포함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인 베트남 나우안정과 미소 등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업계에는 산업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운영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부가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 같은 활동 계획을 접한 한국인들은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한국의 확산 상황을 조롱하거나 박항서 감독의 연봉에 대해 과도하다며 연봉을 스스로 깎아야 한다는 등 안하무인적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고 수준의 한국 진단 키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한국인들을 전염 매개체처럼 대했던 현지인들의 태도들은 한국인들이 이전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베트남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논란이 커졌을 때도 현지 정부는 은근슬쩍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자국 내 여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듯한 행태만 보였습니다. 화가 난 많은 한국인은 베트남에 대해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베트남이 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큰손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하나세안 센터가 11번째 발간한 2019년 하나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1,005만 3천 명이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429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88만 8천 명, 필리핀 178만 3천 명, 싱가포르 64만 6천 명, 말레이시아 50만 8천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00여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비중의 약 24%에 육박합니다.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트남에 대한 시선이 싸늘해진 한국인들의 인식을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여행 플랫폼 S디스코 응웬코이 대표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중단된 한국 내 여행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협력 관계를 맺은 여행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태가 시작된 원인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국민의 영웅이라며 박항서 감독을 추앙할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시켜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트남에서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최근 현지에서 연봉 삭감 강요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베트남 일부 언론에서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받는 베트남을 위해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연봉을 자진 삭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베트남에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들끓었습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박항서 감독이 부임 후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이끄는 눈부신 성과를 올리며 열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희생을 강요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월 바엔 감독이 베트남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베트남 매체들도 이러한 한국의 여론을 보도하며 화기애애하던 한국과 베트남 팬들 간의 분위기가 때 아닌 연봉 삭감 논란으로 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베트남 축구 전문가들은
박 감독의 연봉 삭감 문제는 사령탑과 베트남 축구협회 간의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베테랑 지도자인 응웬 타앙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도자와 선수들이 연봉 삭감을 결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항서 감독에게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현재 상황에서 베트남 몇몇 클럽들도 연봉 삭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연봉 삭감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지켜줘야 하는 사안이다. 내부자들끼리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베트남의 일부 전문가들마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으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응웬 탕 비는 박 감독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 감독이 최근 베트남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부만하이는 박 감독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 그것이 사실상 연봉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연봉 삭감 압박이 온당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베트남 내부에서마저도 이런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소식이 한국에 들어오자 엄청나게 큰 한국인들의 대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아닌데 체온을 재고 개인 의료 정보가 담긴 기록카드를 임의로 제출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으로 처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23일 밤 인천에서 출발한 베트남 항공 VN415 편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하자 입국장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발 비행기의 모든 승객에 대한 입국을 강화하자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함께 경유해온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날 검역 서류를 받은 한국인 승객들도 베트남에 입국하면서 이런 종류의 의료 기록을 써본 것은 처음이라며 베트남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이 설명을 이어가자 결국 승객들은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바닥에 앉아 검역 서류를 들고 한 사람씩 세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공항에서 한국인 푸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모든 비행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강화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확산 사태의 중심이 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출발 항공편은 입국이 아예 제한됐습니다. 대구를 출발해 다낭에 도착한 비에젯 항공의 VJ871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한국인을 포함해 전원 격리 조치되어 베트남에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뚜오이체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인 58명, 한국인 22명이 다낭 공항에서 의료 감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위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자들은 14일 동안 격리 및 의료 감시를 받을 예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바이러스 관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믿었던 베트남이 한국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베트남 왜 이러냐? 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이어지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앞서 하노이시와 호치민시 보건당국은 베트남 보건부에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건의서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출발하는 관광객들이 14일 동안 거주지에서 격리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미 초기 시행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베트남 정부가 인천발 항공기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한국인의 베트남 입국 금지인 셈입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처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대사관 내 전담팀을 통해 특별 안전공지를 현지 교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 중이다. 현지 외교 채널을 이용해서도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시선은 싸늘해진 뒤였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인과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한국인들을 기피하고
일어나고 있는 코리아 포비아 현상마저 생겨난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한국인들은 베트남 내 혐한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엘리베이터엔 한국인 타고 있으면 안 타고 길거리에서 한국인 지나가면 욕하는 사람도 있다. 경비가 집에 찾아와서 감시하듯이 거주증 여권 검사하고 괜히 한국인이라 멸체크 당한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웠다니 얼마 전까지 박항서 나라였다가 왜 상황이 이렇게 됐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무섭고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베트남 사회에서의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베트남인들의 시선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 고객사로부터 대면 미팅 전화회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같은 주요 IT 기업들이 한국 출장 금지령을 내린 데다 중국, 베트남, 미국 등 93개국이 이미 한국발 입국제 한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컨코를 통해 메모리 구매 문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대면하기 싫다는 반응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이전한 삼성전자, LG전자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는 6월 4일 오전까지 한국발 여객기 경우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베트남 북부 꽝린성 번돈 공항과 중남부 빈딘성 푸깍 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한국민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기로 했고 신규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 예정됐던 하노이 모바일 R&D 연구 개발센터 기공식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업 1위이자 이곳에서 전체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1억 6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씩이나 들여 지은 센터 행사를 없던 일로 한 것이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2월 초부터 해외 출장은 대부분 취소했고 베트남 현지에서 주재원들이 거래선 만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거부로 당장 중대한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면대면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마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제한 조치를 내리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베트남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당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베트남인들은 실업률 증가라는 악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좋게 바라봐주고 한국 기업도 대규모 투자까지 감행했은 이은데도 베트남은 고마운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베트남은 실업률이라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